안녕하십니까, 강남규입니다. 2025년 8월 16일 토요일 경마입니다. 서울 경마장 역시 9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난주는 이제 서울 경마장이 휴장이었죠. 따라서 이번 주에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풀게이트 편성의 전력 자체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마필들이 대거 많이 몰려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저배당보다는 뭐 중배당 그 이상의 고배당까지도 가능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인기 마필들에 대한 역시 맹신은 좀 금물이고 아무래도 이제 보병 위주로 해서 얼마든지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경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2경주, 4경주, 5경주 그리고 후반에 8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입니다. 10마 레이스죠. 아무래도 이제 팔리는 마필들이 주행감사 때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4번마 팡팡대로 그리고 외곽의 동강의 스타 어디든지 또 스터닝 스킷 이런 마필들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데요. 팡팡대로는 요거는 뭐 주력 마콩으로 가져가야죠. 기본적인 혈등률 기대시가 높은 마필이에요. 일단은 선행도 가능하고 주행감사 때도 뭐 깔끔한 발주를 보여줬고 또 선행권에 움직여도 뭐 능력을 발휘해내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더욱 좋고 선행권에 움직여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어요. 레이스 랩이 빠르지 않아요 이번 경주가. 그런 측면에서는 뭐 팡팡대로가 충분히 인기에 걸맞는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이지고요.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동강의 스타도 이게 혈통률 기대치는 있는 마필이에요. 다만 이 마필이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을 지금 노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전, 데뷔전에서 얼마나 깔끔한 발주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 어디든지는 뭐 전형적 마필인 태평 히어로가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고 어디든지도 이제 외곽 게이트라는 불리함은 있지만 초반부터 얼마든지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스터닝 스킬 같은 경우도 이제 힘이 조금 혈전을 내지는 나름 있어요. 근데 주행감사 때 모습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힘은 조금 덜 찬 그런 맛이 있고 외곽 길이 불리함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가 대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길을 믿고 공략을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가 편식이 아주 세진 않지만 아주 약한 그런 편성은 아니에요. 오히려 주행감사 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복병을 노리고 가야 된다 이래 보이는데 저는 그 마필은 이 8번마 엑스컬리버라고 봅니다. 이 엑스컬리버 같은 경우는 혈통적으로 보면 선행보다는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발주가 안 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나름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주행검사 때.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경기 중위권 정도만 따라가면 막판에 얼마든지 추입을 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일단 6월달에 주행검사를 치르고 지금 2달의 텀을 두고 데뷔전을 가져요. 큰 뭐 질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힘이 좀 찰 때를 기다렸던 그런 마필인데 그런 2달의 텀을 두고 데뷔전을 갖는다는 것도 나쁘지 않죠. 힘이 차는 시간을 좀 벌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고 따라서 엑스컬리버가 중간권에만 따라가면 얼마든지 추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잠재력은 굉장히 센 마필이에요. 따라서 주행검사 때 그렇게 뭐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인기도에서는 살짝 밀려나 있지만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8번마 엑스컬리버다. 8번 4번 마권을 이번 경주 기본 마권으로도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외국산 10마 레이스죠. 일단 4번 남산벨트와 8번 왓소이다. 요 두 마필이 이제 데키를 팔려요. 일단 남산벨트도 주행감사 때 모습은 상당히 좋았죠. 빠른 게이트자를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혈통적으로 보면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혈통이에요. 따라서 이제 남산벨트도 그만큼 경주 적응 자체는 빠른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8번 왓소이다는 지난 데뷔전 때 제가 보병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마필이죠. 발주도 상당히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외곽을 돌면서도 3자권에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따라서 지난번보다는 뭐 컨디션도 그렇고 경주 감각적인 측면에서도 올라왔기 때문에 왓소이다도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남산벨트와 왓소이다 요 두 마필이 그래서 대기로 팔리고 있는데요. 두 마필 모두 혈통적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4번, 8번 대끼리의 가능성 열려 있긴 한데 믿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경기 보병을 노려가야죠. 1번마 마이 엠파이어 같은 경우는 역시 데뷔전 때 올라오는 맛은 남겼어요. 그렇지만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1번 게이트가 발주가 안 된다면 갇힐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요거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KN 로즈 같은 경우도 혈통적 기대치는 가지고 있어요. 이 마필도 주행검사 때 모습은 상당히 좋았죠. 5월 20일날 첫 번째 주행검사 때는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7월 17일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0만에 있으라는 점에서는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복병을 노려가야죠. 제가 노려가는 복병은 인기도에서는 역시 많이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준비는 상당히 신경 써서 잘 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혼합 4등급 치고는 편성 자체는 그렇게 아주 센 편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의외의 그 잠재력이 있는 마필들에게 충분히 보병 마필로서의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준비까지 잘하고 나오는 그 복병 한두를 노리고 하는 그런 에이스예요. 뭐 남산벨트나 왓소이다 어느 마필에 붙여도 뭐 충분히 배당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려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입니다. 이번 경주 의외로 혼전도가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인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3번 컴플리트 브로 그리고 9번마 황금 마스크 요 두 마필이 대길인데요. 이 대길이가 지켜지기는 상당히 어렵다 보여집니다. 요 두 마필 모두 빠질 수가 있어요. 컴플리트 브로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물론 이제 초반에 그 선행을 가는 가능 자체가 힘을 많이 쓰고 가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막판에 퍼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앞에 갖다 붙이면서 3차기 버텨낸 그런 마필이에요. 편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컴플리트 브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것도 뭐 확실하게 믿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가능성만 열려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너무 좀 인기적인 측면에서는 과도한 인기를 끄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 황금 마스크도 지난번에 답니다. 지난번에 컨디션이 조금 밋밋했고 이번 경주를 앞두고도 좀 밋밋한 그런 컨디션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황금 마스크도 못 믿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황금 마스크는 요거는 뭐 아주 그냥 빼고 승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이 10번만 문학댄스입니다. 이 문학댄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편성 자체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외곽에서 올라올 때 탄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이제 힘이 차가고 있는 마필이죠. 워낙에 혈통적으로 보면 힘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확실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 그런 맛도 있고 레이스름이 빠르지 않다는 점도 문학댄스의 추입이 좀 더 쉽게 먹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이번마 청룡기온도 맨날 인기마로 팔립니다만 역시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깔끔하게 선행을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뭐 옆에 있는 컴플리트 프로나 뭐 6번마 글로벌 드림즈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룡기온도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안쪽이긴 한데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6번마 글로벌 드림즈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글로벌 드림즈도 주행감사 때는 뭐 이렇다 할 걸음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 데뷔전 때는 외곽에서 시종 외곽을 돌고 발조도 좀 늦었죠. 그러면서 시종 외곽을 돌면서도 막판 탄력이 살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경주를 한 차례 치러냈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선행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뭐 선행권에서 여유있게 따라간다면 막판에 한 발의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전력차가 크지 않아요. 따라서 인기 순위는 이번 경주 역시 큰 의문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3번마 컴플리트 브로나 이 9번마 황금 마스크 이 대끼리는 대단히 위험하다. 두 마필 모두 부러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번마 문학 댄스와 6번마 글로벌 드림즈 10번 6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도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난타전이죠. 약간 그 능력이 좀 떨어지는 기복마 편성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주는 뭐 전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컨디션의 변화, 요게 정말 그 어떤 입상말을 가리는데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매김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3번 여왕삭스, 그리고 8번 라온스펠레타, 요 두 마필이 대길인데 요 두 마필 모두 불안하죠. 일단 여왕삭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꾸준하게 착수권은 진입을 하고 있어요. 6월달에 이제 2착을 왔고, 그때 당시 이제 노리고 왔었던 마필인데 정말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연속해서 3착만 2번입니다. 그것도 잘 타면서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뭐 여왕삭스 가장 나아 보이긴 하는데, 워낙에 최근에 3착을 2번 올 때 다 쥐어짠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여왕삭스도 이거 뭐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라온스플레타는 뭐 조경들은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컨디션 자체는 역시 크게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지난 4월달에 승급전에서 약간 외곽을 돌긴 했지만 완전히 졸전을 펼쳤고, 지난번에도 역시 외곽을 돌면서 나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요것도 뭐 믿고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왕삭스나 라운스플레타 요 두 마필 모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여기 4번 뭐 제라킹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레이스가 좀 잘 풀리면서 온 그런 마필이죠. 앞선 자체가 굉장히 그 경합을 하면서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올라왔었던 우승이기 때문에 이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정말 크지 않아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복대복 막권으로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인기 순위에는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제가 노력하는 마필은 뭐 컨디션도 그렇고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최근에 조금 부진한데 그래서 인기도에서는 밀려나 있지만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러 또 더 있는 마필이고, 거기다 컨디션까지 지난번보다 확연히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여기 이제 뭐 여왕삭스나 라온스플레트랑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되는 마필인데, 그런 마필이 아니라 다른 복병과 엮인다면 요거 뭐 바로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에이스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뭐 박남규 스타일답게 복대복 막건을 과감하게 주력 막건으로 배당을 철저하게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4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추천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난타전이죠. 뭐 전반적으로 오늘 서울 경마장은 난타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금물인 그런 에이스인데요. 일단 겨울 장미가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겨울 장미도 이게 지금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좀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7번 게이트에서 정말 그 안쪽을 째면서 선행마가 없는 상황에서 선행을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게이트 이탈 자체는 빠른 마필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겨울 장미도 뭐 보여줄 거라면 여러 건 좀 더 있는 맛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승급전임을 감안해 본다면 이거 확실하게 믿을 정도는 아니에요. 빠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둬야 된다 네 보여지고, 원평강자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에 상수권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밋밋하죠. 부담 용량도 1kg가 늘어났고 안쪽에 또 갇힐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나름 뭐 선위권에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열려 있기는 합니다만, 요거 뭐 믿고 가기는 역시 좀 어렵다. 일단 뭐 겨울 장미가 좀 보이긴 하는데 확실하게 믿기에는 부족하고, 남산미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내지 못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선행은 좀 어렵죠. 뭐 가나산 조이나 겨울 장미 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KT 달이 좀 그래도 빠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곽에서 선행을 못 간다면 남산미남도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버텨내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메리트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클립스 더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지사배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안말들 대상 경주 거기에서 뭐 2000m를 뛰었어요. 그리고 14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워낙에 졸전을 펼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클립스 더킹도 일반 경주로 내려왔고 1400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2000m라 손 치더라도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팔리는 거에 대한 메리트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겨울 장비가 좀 낮긴 한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복병을 역시 노려갑니다. 역시 뭐 준비는 잘 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도 좀 기복의 여지는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나 있는데 컨디션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앞선의 선행마들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 선행을 와서 버텨낼 정도로 앞선에서 끝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역시 중위권에 따라가는 마필이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아마 이번 경주는 한 타임 좀 빨리 움직일 거예요.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서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겨울 장비에 일단 붙여야죠.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공략을 하고, 이 겨울 장비가 승급전에는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졸전을 펼친다면 복대국 막권에 대한 메리트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요점까지 노려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는 상당히 약한 그런 편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스 루트와 10마 총군스톰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뭐 두 마필 모두 가능성은 열려 있죠. 지난번 두 마필 모두 1700 첫 도전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입상을 차지했죠. 다만 이제 문제는 그레이스 루트는 지난번 승급전과 이중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마필이고, 청문수동은 지난번에 여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만 이제 부담 중량이 3kg 늘어났다는 거, 57.5 요거를 이제 극복해 낼 수 있느냐. 일단 편성은 잘 만났어요. 그레이스 루트나 청문수동도 뭐 지난번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경쟁력은 가지고 있죠.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레이스 루트도 그렇고 여기 약간 기복의 여지가 있고, 지난번에 편성 상대적으로 승급전이지만 약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을 갖기에는 부족하고, 청군스톰도 상태감은 굉장히 좋아요. 조기 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는데 이 늘어난 부담 중량 57.5를 극복해 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점에서는 액면은 그레이스 루트나 청군스톰이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엘도라도 흥부나 뭐 바주카 보이, 또 런던 빅토리 이런 마필들이 제한의 마필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일단 런던 빅토리도 1번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뭐 보여주는 경기력이 다죠.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1번 게이트가 이렇게 유리한 것도 없고, 엘도라도 흥부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고, 5월달 6월달 3차 2차가 올 때도 편성은 그렇게 썩 강하지 않으면서 나름 최선을 했었던 상황이고, 지난번 승급전에서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더 적응이 4등급에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바주카 부위는 역시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죠. 마체가 왜소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 배상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 한두 소개해드리면, 그 마필은 이 8번마 인피니트 아너입니다. 기복의 여지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에서는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인데 힘은 있는 마필이죠. 발주가 깔끔하지 못한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앞에 가는 마필이 이제 그레이스 루트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 여기에 서울 최강자, 여기 청군스톰, 또 바주카 보이까지 이런 마필들이 앞선인데, 청군스톰이 역시 부담 중량을 감안해 본다면 앞선 자체는 약간의 조금 그 경합성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페이스는 빠르지 않은데 좀 어설픈 마필들이 이제 앞선을 서로 이제 가려고 욕심을 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인피니트 하나가 발주가 약간 늦어도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컨디션도 지난번보다는 좀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8번마 인피니트 아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2등급 2000m 레이스입니다. 역시 뭐 팔리는 마필, 인기 마필들이 개가대 전력은 좀 앞서 있는 그런 레이스죠. 2번마 유돌콘과 8번마 지모션 요 두 마필이 대길이에요. 최근에 뭐 액면 자체는 두 마필이 눈길을 끄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 마필도 지금 승급전이고, 역시 지모션도 승급전이라는 부담은 가지고 있어요. 두 마필 모두 힘은 좋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2000m라는 경주거리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유돌콩도 그렇고 또 지모션도 2000m 첫 도전이긴 한데 충분히 극복을 가능하다는 점, 편성도 잘 만났죠. 그렇지만 이 유돌콩이나 지모션은 워낙에
최근에 뭐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유돌콩이나 지모션이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메리트는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대끼리가 과연 지켜줄 수 있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유돌콩은 한템 빨리 움직이면서 선위권에 움직일 가능성이 열려 있고, 뭐 지모션은 이제 전형적인 추임 마필이죠. 뒤에서 올라오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지모션보다는 유돌콩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 이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이 3번마 에이스 군주예요. 에이스 군주도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문제는 이제 에이스 군주는 2000m를 꾸준하게 뛰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20만도 했고, 근데 지난번에 쓸데없이 단거리 경주 1400에 나와가지고 능력 발휘가 좀 안 된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뭐 2000m고 또한 에이스럼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에이스 군주도 얼마든지 그 특유의 추위 탄력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인기도는 뭐 유돌콩이나 진모션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에이스 군주도 경쟁력은 충분한 마필이에요. 힘이 있는 마필이고 에이스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에이스 군주도 얼마든지 뭐 중위권, 바닥권보다는 한템 좀 빨리 움직이면서 중위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2번, 8번의 대끼리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번 단거리 경주에 출전했었던 에이스 군주가 적정거리인 2000m에 출전했고 레이스름이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직전 경주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를 해줄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4번마 에이스 군주와 2번마 유돌콩, 4번, 2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 가능한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기입니다. 박남기의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추천경기입니다. 2번마 플라잉데이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예요. 여기에 8번마 스마테이크, 요 두 마필이 대끼리인데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역시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 이제 플라잉데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플라잉데이 같은 경우는 뭐 3월달에 루나스테이크 암말들 대상 경주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5월달에 일반 경주로 내려와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3차기에 머물렀고, 지난번에도 1번 게이트에서 체력이 전개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역시 3차기에 머무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앞말이라는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안쪽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체력의 전개는 가능하긴 한데 부담 중량까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요 플라잉데이는 요거는 위험한 인기 마필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스마테이크가 낫죠, 플라잉데이보다는. 근데 문제는 스마테이크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결승선에서 이제 외측으로 삐지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근본적으로 이 마필이 꼬리를 돌리는 마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에 집중을 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에 스마테이크도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좀 더 있긴 한데 이게 또 승급전과 맞물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못하다가는 이 플라잉데이와 스마테이크가 모두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결코 그렇게 쉬운 그런 에이스는 아니에요. 여기에 브라이트 카이도 역시 1600 첫 도전이라는 부담이 있죠. 거기다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났고, 브라이트 카이도 근본적으로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레이스램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브라이트 카이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긴 한데 기복의 여지가 많은 마필인데 부담 중량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마필도 역시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의외의 복대복 맞고로 엮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인기 마필들이 안정감 있는 그런 에이스는 아니에요. 따라서 경주거리가 1600이라는 것도 역시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편성 자체는 강한 편성은 아니지만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너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는 좀 너무 과도한 인기를 끄는 측면은 우리는 역으로 그걸 이용해서 배당을 노리고 가야죠. 따라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데 의외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본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16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다는 것도 심지어 바닥권에 있는 마필에게도 막판 한 발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 경주가 좀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요체 관련 부평 한두를 노려갑니다. 뭐 지난번부터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성적으로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 좋은 컨디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인기 마필보다는 복병과 엮일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요 복대본 막권을 뭐 주력 막권으로까지도 얼마든지 공략 가능한 그런 에이스예요. 철저하게 역시 이번 경주는 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구경주 국산마 3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마 강나루를 축으로 후천말 찾는 그런 레이스죠. 뭐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 가파른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났지만 역시 능력을 발휘해냈고, 일단 컨디션 자체가 지난번보다 좀 더 올라왔어요. 따라서 56kg, 뭐 지난번보다 이제 0.5가 늘어나긴 했지만 상태감도 그렇고 상대마들의 전력을 감안해 본다면 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샴페인 모스도 역시 컨디션 좋아요. 이마필도 지난번에 이제 그 안쪽을 추입을 시도했죠. 그때 당시 이제 최근에 이제 안쪽 주로가 좀 무겁죠. 그 외곽으로 추입을 했으면 3차기 아니라 2차권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진로 선택을 안쪽으로 하는 바람에 좀 3차기 몸으로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레이스름 자체는 그렇게 빠르지 않고 샴페인 모스도 이제 3살짜리 마필이죠. 아직까지 보여줄 거라면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샴페인 모스가 직전 경주 3차기 아쉬움을 만회를 해줄 가능성이 열려있고, 스마트별은 뭐 최근에 연투를 해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승급전이고, 그동안 두 번의 레이스가 모두 전개가 굉장히 잘 풀리면서 온 입상이기 때문에 뭐 스마트별도 메리트는 떨어지고, 세인트 루카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마필도 뭐 추임력은 가지고 있어요.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긴 했지만 강나루나 참페이머스가 기본기를 가지고 있고 보여줄 거라면 여력이 좀 더 남아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세인트 루카도 강나루나 참페이머스를 상대하기는 다소 좀 버겁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8번마 강나루와 9번 참페이머스 요 3세 두 마필 상승세고 보여줄 거라면 여력이 더 많기 때문에 대끼리로 끝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큰 배당을 노리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예요. 능력의 우열이 드러났기 때문에 8번 9번의 대끼리 가능성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